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거래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거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라고 하는 것은 다섯 글자로는 경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나 또는 수익 비용의 발생 또는 소멸을 말합니다. 왜 자산부채 자본은 증감이라고 하고 수익 비용은 발생 또는 소멸이라고 할까요? 자, 자산부채 자본은 뭐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이 하거나 또는 소멸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산하고 부채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경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의 경영 활동의 결과로서 현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산의 예로는 뭐 현금이 대표적인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 이걸 가지고 뭘 할 겁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과거의 경영 활동의 결과로서 우리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부담하고 있는 의무가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돼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다가 뭐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뭐 차입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빌릴 차자를 써서 이 차입금은 언젠간 내가 뭘 해야 돼요? 현금이 생기면 이 은행에다가 돈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미래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자, 자본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 이 순자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 나머지 남은 것이 나의 순자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이 자본이다. 자,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경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경영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경영 활동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똑같고요. 자, 수익이 발생하면 뭘 증가시켜 줄 수 있어요? 자산을 증가시켜 줄 수도 있고 또는 부채를 빼줄 수도 있겠죠. 부채가 감소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생기면 뭐 우리 회사에다가 돈을 저축을 하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 돈을 가지고 생긴 돈을 가지고 빚을 갚으면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자산의 증가나 부채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비용을 살펴보면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비용은 수익과 반대겠죠. 비용이 발생하면 돈을 쓰거나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빚을 내서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겠죠. 부채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기업에서는 독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왼쪽 차변과 대변 오른쪽에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두 번 기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변을 왼쪽이라고 하고요. 대변을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회계에서 계속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분기를 하게 되면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거래 판료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거래라고 하는 것은 차변의 요소와 대변의 요소가 결합 관계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차변에는 네 가지 요소가 올 수가 있고요. 대변에 네 가지 요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와 대변의 네 가지 요소가 만나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이 거래의 판료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 강의에서 한번 했을 텐데 자, 차변의 요소 네 가지하고 대변의 요소 네 가지를 우리가 외워야지 분개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차변에 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자리죠? 그럼 원래 자리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원래 자리에서는 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반대에도 올 수가 있는데 자, 원래 자리가 차변인데 대변에 오게 되면 감소가 돼요. 자산은.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의 원래 자리인데 반대편에 오게 되면 역시 감소가 오게 됩니다. 내 자리가 아닌 것이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다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비용이 오고 손익계산서 대변에는 수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차변의 네 가지 요소와 대변의 네 가지 요소가 만나서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예금으로 넣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은 줄어들죠?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이라고 하는 나의 자산이 현금은 줄어들었지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만나서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차변의 요소 네 가지와 대변의 요소 네 가지가 이러한 식으로 만나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 장부에다 기록하지 않는 거래를 좀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거래를 회계상의 거래, 경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제적 사건이 아닌 것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채용, 주문, 계약, 다른 말로 체결, 담보하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종업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럼 이 채용한 사건만으로는 지금 당장 급여가 나가진 않죠. 그래서 채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홈쇼핑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결제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주문했을 때 주문한 것만으로는 어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죠. 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떤 상품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금 당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다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 담보를 설정한 것 자체는 지금 담보 설정했다고 건물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부채를 못 갚았을 경우에는 차압을 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우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외워볼까요? 채용, 주문, 계약, 담보 이 네 가지는 경제적 사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자,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월세 70만 원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하고 구두라고 하는 것은 말로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계약을 맺고 약속은 했지만 이 월세 70만 원이 나간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경제적 사건이 아니죠. 제품 300만 원의 주문을 받았다. 자, 주문을 받아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화로 주문을 받았을 때는 어떤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죠. 자, 종업원을 월급 230만 원 주기로 하고 채용을 했어요. 지금 당장 월급이 나간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제적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계약, 주문, 채용 이러한 것들은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 답일 텐데 자,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료 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라디오 광고라든지 신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회사에다가 지금 17만 원을 지급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를 했고 광고료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경제적 사건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